자, 스피드 3의 풀 3권의 맨 마지막 내용이네요. 풍화작용과 사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풍화는 암석이 쪼개지고 또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토양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풍화라고 했습니다. 이 풍화는 크게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만다면 생물학적 풍화도 있는데요. 즉 생명체가 암석을 쪼갠다든지 분해하는 뭐 그런 게 관여하는데 이 생물학적 풍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계 화학에 나눠 추가적으로 소개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먼저 기계적 풍화는 우리가 물이 암석 틈에 스며들어왔습니다. 추워서 얼었네요. 얼면 어떻게 되죠? 물은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동결작용이라는 것을 쓰는데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을 쪼개는 과정, 그것들이 동결 과정, 기계적 풍화의 대표적인 놈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큰 압력을 받고 형성됐습니다. 위에 것들이 풍화를 통해서 깎이고 융기가 됐네요. 암석이 조금 어떻게 된다? 부풀어 오르겠죠. 암석이 부풀어 오르면 압력이 작아지면서 그때 나타나는 전리를 우리는 판상전리라는 걸 쓴다 했는데요. 이 판상전리를 기계적 풍화에서는 방미작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 외에 우리 테일러스가 만드시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타포니가 만드시는 과정. 여감이 마이산 여감이 주변에 녹아서 쑥 빠져나오는 그런 것들이 기계적 풍화의 대표적인 점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동결, 물이 얼겠답니다. 얘는 그러면 설레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되겠죠. 밤인데 영하를 안 떨어져. 그럼 물이 얼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압력 감소를 소개할 수 있죠. 훨씬 더 중요한 건 화학적 풍화네요. 동결작용을 통해서 이제 암석이 쪼개져서 도가니 난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을 테일러스라 한다 했습니다. 화학적 풍화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화학적 풍화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용해 과정이에요. 이것도 역시 소개가 됐던 내용들이 같습니다. CaCO3 탄산칼슘 솔리드 석회암이에요. 요게 물과 이산화탄소가 즉 지하수죠. 정반을 통해서 HCO3 탄산 수소 칼슘이 되는데요. 얘는 액큐스 물에 녹아요. 그래서 석회암 물에 녹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반응이 만들어지면 석회암이 녹아서 구멍이 생긴대요. 그 구멍은 석회 동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옆반응이 일어납니다. 석회동물 위쪽에 천장에서 탄산칼슘의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종유석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밑에서 쌓아 올라가니까 석순이 만들어지죠. 대나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죽순이라 하는데요. 돌이 그렇게 쌓아 올라가는 데서 석순되고 있습니다. 종석과 석순이 만나서 돌기둥이 만들어집니다. 주, 기둥 주자 쓰는 거죠. 주상절리할 때 그 주자이기도 해요. 용해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화학반이다 보니까요. 여기도 보다시피 물이 관여하네요. 여기 화학반응은 아무래도 고온 가스판 지역에서 잘 일어납니다. 용해 과정 말고 산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는 뭐 이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수분해라는 이름을 쓰네요. 물을 부어가지고 우리가 소화효소할 때 물 부어갖고 쪼개는 걸 쓰잖아요. 가수분해 효소라는 이름을 쓰는데 가수분해 장석이 물 집어넣어서 분해되어서 고령토가 되는 겁니다. 유산염 장석 이것들이 물 집어넣어서 고령토가 되는 거. 이게 조금 더 가면 복사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알루미늄 원광이에요. 장석을 화학 실수니까 뭐 칼륨, 알루미늄에 뭐 그다음에
SiO3 뭐 이런 식으로 뭐 쓰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루미늄 원광이 만들어지는 복사기까지 내려가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고린도까지만 만들어지면 여기는 온대 지방에서 이쪽은 열대 지방까지 내려가는.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통 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온다스판 지역에서는 화학적 풍화가 좀 더 우세하거든 하겠다고요. 이해했어? 정리해 보십시오. X축 기온과 Y축 강수량으로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많은 이쪽이 화학적 풍화가 우세한 거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기온 낮고 여기는 뭐 기계적 풍화나 즉 특히 동결자국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 낮고 이런 데서 좀 더 잘 일어나죠. 내용 정리가 좀 됐습니까? 즐겁죠? 회의 정리고 있습니다. 4태가 됐네요. 뭐 우리가 산수태 같은 것도 말하죠. 물리에서의 얘기로 한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포세타의 경사면에 지하철 M이 있습니다. 물리에서의 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는 힘이 있네요. mg라는 중력이 있네요. 그렇죠? 되겠습니다. 이 힘을 우리는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각이 세타니까 이각이 세타네요. 이쪽 내려가는 힘 F1 이거는 빗면 따라 내려가는 만들 힘으로써 mg 사인 세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수직을 꾹 눌러주는 힘이 있죠. F2 이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네요. 이 F2와 마이너스 F2 하면 이게 수직 항력이 됩니다. 그놈에 대해서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있죠. 마찰력은 마찰계수 U에 mg 코사인 세타 되고 있습니다. 이 물체가 빗면에 그대로 정지해서 안 내려가고 있잖아 한다면 이 마찰력과 빗면 내려가는 힘의 크기가 같거든이라고 소개되는 게 물리에서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 지구학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네요. 경사각 세타에 대해서 질량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G, 중력이 있습니다. 이 중력에 대해서 역시 수직을 눌러주는 빗면 따라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네요. 이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을 G, 사인 세타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걸 부동력이라는 힘을 씁니다. 그 방향의 힘이 있겠네요. 마찰력이 있죠. 이걸 저항력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안 내려오고 있으면 저항력이 커서 안 내려갑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물리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 의사생활에서 잘못 생각한다고 물리를 이걸 가르칠 때 야 마찰이 더 크니까 안 내려가잖아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지구학에서는 일반 사람 인식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뭐 어때요? 아니 통일을 하면 여기서 갔다가 하면 틀려. 예. 그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좋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려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F1이 F 마찰력보다 커버링 내려갈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타의 증가가 있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물체를 놓고 강을 올리다가 내려가는 순간 그 내려가는 순간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다? 밑에다 내려가는 힘이 마찰력을 이기는 여기서 마찰력은 아무도 정지 마찰력이 되겠죠. 마찰력을 이기는 그 순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가 증가하다 보면은 내려가는 그래서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게 하려면 이 세타가 커지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닦을 수 있는 각을 안식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식각. 안전하게 침식할 때 식이에요. 그렇게 깎을 수 있는 각도. 이해됐나? 네. 그래서 안식각의 크기는 재질 양하고 상관없고요. 가는 모래, 굵은 모래, 자갈 이런 모래는 아무래도 입자의 크기가 좀 굵을수록 안식각이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에 그냥 바짝 마른 모래보다 물이 약간 축축하게 있으면 안식각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죠. 일단 물 너무 많이 푼 모래는 어떻게 되지? 그냥 물러나가죠. 바닷가에 가서 이제 모래사장에서 이제 뭐 모래성 쌓기를 한국에다가 한다 이런 거 했을 때 그죠? 네. 그냥 바짝 마른 모래는 한번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이 약간 축축하게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양도질 부어버리면 어떻게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찰력을 잡게 하는 데 있어서 마찰계수 U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찰계수 U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물의 감량이 그치? 물이 많이 들어가는 물이 많아진다면 마찰계수 U가 작아지면서 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호우 정상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려오니까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케이스 경사각이 증가하거나 마찰계수 물의 함량을 통해서 마찰력이 줄어드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사태의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제시되며 뭐 미끄럼 사태도 있고 함몰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사태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건 포획이라는 겁니다. 맨 밑에 포획이죠. 다른 것들은요 함몰이나 미끄럼 이런 것들은 순간 일어나요. 산사태 저거 산사태 일어나겠지 뭐 천천히 이거 아니잖아요. 순간 붕 일어나잖아요. 근데 포획은 굉장히 느리게 일어납니다. 추워요. 땅이 얼어요 합니다. 땅이 오니까 땅덩이가 위로 올라가죠. 이해했어? 물이 그 통 속에 있는 물에서 땅 위로 올라가요. 이해했어? 근데 봄 되니까 녹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갈까요? 중력반으로 내려가는 거죠. 또 다음에 얼어요. 또 다음에 봄에 이듬해 봄에 녹아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는 이걸 우리는 포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해 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사태를 종류하면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낙하, 함몰, 미끄럼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포행만큼은 확실히 기억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자라 있는 나무들을 보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간에 주변에 산에 가다 보면은 또는 뭐 시골 마을에 보면은 나무가 이런 식으로 나무가 자라는 나무가 있다면 이게 천천히 땅이 내려오고 있는 포행을 따라가는 거고요. 뭐 언젠가는 집 쪽으로 산에 있던 흙이 집 쪽으로 언젠가 자라고 올라올 수 있죠. 됐어? 그래서 사태를 막으려고 합니다. 일단 배수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옹벽을 만들기도 하겠고요. 근데 옹벽 만들 때 마찬가지 그 옹벽을 통해서 물이 쭉쭉쭉 빠져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옹벽이 그대로 수압까지 견디면 무너져내죠. 한꺼번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조그만 소규모의 사방댐을 만드는 것도 있겠고요. 알겠습니까? 산의 경사면에 그대로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계단을 다람동이라고 하죠. 계단을 지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조금만 방지해 줄 수 있죠. 이제 그 콘크리트를 경사면에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의 유실을 그렇게 막아주는 거죠. 비가 쑥 내려가고 토양에서 그걸 쉽게 내려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서울에서 항공자전거길 타고 이제 아라뱃길 넘어오는 그쪽 행주대교 있는 그쪽에 보면 쇼크리트로 산을 그렇게 덮은 데도 보여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예. 얼마? 뭘 없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당신 둘은 예전에 수능특강 푼거 가져오랬지 그 뒤에 보면 사태하고 있었잖아. 그지? 풍화 사태가 남아있으니까 그거 다 풀어내셔야 되겠어요. 둘이는 알겠죠? 당신 계속 그 문제를 풀고 싶으면 풀고 내신하고 싶으면 내신해요. 순특. 예. 오케이. 좋아하고. 저도 내신하면 안 돼요?